그러니까 아마도요, 제가 이 스타틴 관점에서 정통의학, 임상연구, 가이드라인, 거기다 기능의학, 이 모든 걸 본 거의 몇 안 되는 의사가 아닐까. 안녕하세요, 긍정닥터입니다. 여러분, 스타틴 알고 계시죠?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입니다. 이 약 참 신기해요.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생겼을 때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, 뭐 이런 논란이 별로 없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정말 논란이 많아요. 환자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, 그리고 그런 영상들도 돌아다니고, 그런데 그게 제가 좀 보니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,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완전히 다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이른바 근거 중심의 정통의학을 배운 거예요. 가이드라인 중심으로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학생 때는 스타틴이 거의 만병통치약이구나, 젊지만 영양제다 생각하고 먹어도 좋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근경색, 협심증 이런 연구에 관련해서는 스타틴이 정말 만병통치약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환자들은요, 이거 드시고 막 어지럽다, 근육통이 있다 이런 걸로 너무 힘들어하세요.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로 있을 때는 이런 환자들이 언급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아요. 좀 반성하고 있는데, 이거 드시면 중풍이 예방된다니까요. 중풍이 예방되는 게 더 중요하죠. 지금 약간 근육통이 있는 거를 감수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. 이렇게 설득했는데요, 이게요, 환자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, 그러니까 로컬에 있으면 좀 자주 뵙잖아요. 근육통이 장난 아닌 거예요. 거의 못 살 정도로.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더 파헤쳐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미국 기능의학 공부를 하게 됐고 1년간 수업을 듣고 인증일을 땄어요. 이거 되게 나름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한 몇 명 없어요. 근데 여기서 근원을 봤습니다. 이 스타틴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그 근원을 봤어요. 그러니까 아마도요, 제가 이 스타틴 관점에서 정통의학, 임상연구, 가이드라인, 거기다 기능의학, 이 모든 걸 본 거의 몇 안 되는 의사가 아닐까. 드디어 코끼리를 본 거예요. 무슨 얘기냐, 우리 그동안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 스타틴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교수님들, 이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정말 심한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.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응급실 실려간 심근경색 환자들, 스텐트 넣어야 될 정도의 환자들, 그러니까 큰 병이 있는 환자들만 본 거죠. 그러니까 큰 병이 없는 환자가 부작용 느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바깥 세상, 로컬은요, 이런 큰 병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.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라고 해요. 무슨 얘기냐, 아무 병이 없어요.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으로 그 병이 생기는 걸 막는 걸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있었던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었던 사람한테 그걸 예방하려고 주는 건 1차 예방 목적이고요. 이미 심근경색이 한 번 있었고, 아니면 스텐트를 시술을 했던 분이 두 번째로 심근경색이 안 생기게 할 때 쓰는 걸 2차 예방이라고 해요. 1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쓸 거냐, 이거 되게 퀘스천이더라고요. 실제 부작용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2차 예방을 위해서는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.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먹으라는 분의 말도 틀리지 않았고요, 먹지 말라는 분도 틀리지 않았어요.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하냐는 여러분들,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,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고위험군, 진짜 고위험군,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,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즉 이미 한 번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, 뇌졸중을 이미 겪은 사람, 또 혈관이 50% 이상 좁아진 동맥경화가 확인된 사람, 또 당뇨가 10년 이상 된 사람, 이런 분들은 2차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애매한 게, 콜레스테롤을 검사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, 사실 이게 꼭 나쁜 콜레스테롤도 아니더라고요. 어쨌든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인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을 먹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. 사실 동양인, 특히 한국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 넘는다고 해도 동맥경화나 심근경색, 뇌졸중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짜고짜 약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게 빵과 튀김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식습관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2달 뒤에 추적 관찰을 해서 좀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.
근데 논란이 어디서 생기냐, 이 중간 단계에서 생겨요. 큰 병이 없어요. 동맥경화도 크게 있지 않고요, 심근경색도 없었고 뇌졸중도 없었던 사람, 이런 사람인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분들,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죠. 이런 분들은 어떤 의사분들은 그냥 검진해서 높으면 다짜고짜 스타틴을 주시니까 환자들이 집에 와서 유튜브 보다가 아, 이거 먹으면 당뇨도 빨리 온다는데 간 기능도 나빠진다는데 근육통도 생긴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요즘 너무 아픈데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. 또 중요한 거, 스타틴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. 사람마다 그 조절 목표가 달라요. 고위험군에서조차도요. 그러니까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만 LDL 콜레스테롤이 55 이하로 낮추는 거고요. 그 다음 정동맥에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70 이하로 낮춰야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분들은 130, 심지어 160까지도 괜찮기 때문에, 애매하게 180 나오신 분인데 위험 요인이 없다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약을 쓸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먼저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. 즉 맞춤 치료를 하는 거고, 우리가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지면서 아 이렇게 생겼어, 어떤 분은 코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, 이렇게 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. 부작용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.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. 3가지 부작용이 있어요. 첫 번째,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, 피로감, 혈당 상승, 그리고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대부분 한국인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느낄 만큼의 고용량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, 다만 이제 2차 예방을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데 정말 근육통이 있다, 그럴 때 선생님들이 옵션으로 코큐텐을 고려하시죠. 그리고 약을 좀 바꿔보거나 에제티밉이라는 약을 병용하면서 증상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. 고위험군은 불편함보다 생명을 지키는 게 사실 이득이죠.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은 어떤 분들이다? 2차 예방, 이미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아니면 동맥경화가 심한 분들, 당뇨가 10년 이상 된 분들은 혈관 문제로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이득이고요. 저위험군, 이런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은 무작정 스타틴을 쓰면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주류의학도 공부했고 미국 기능의학 인증이도 받으면서 이 양쪽에 디테일을 다 봤어요.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말씀드려요. 어떤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먹어야지, 어떤 영상 보시고 무조건 먹지 말아야지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요. 이거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만약에요, 어떤 의사가 스타틴을 다짜고짜 준다, 그럼 그건 당당하게 물어보셔야 돼요. 제가 왜 이거 먹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죠. 그러면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, 드시는 게 이득이에요, 이렇게 말씀하시겠죠. 그런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의해 가면서 맞춰가는 게 맞습니다. 이런 과정이 없으시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드셔야 되는 분이 안 드시는 그 상황,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분은 기술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말 잘 못해서 안 드셔도 되는데 드시면서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면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되게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좀 뺐는데요. 혹시나 이론적인 걸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